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인성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물건을 위성 지도로 보니까 여기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눈에 띄죠. 바로 오늘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대학 후문 턱 밑에 있다 할 수 있는 꼬마 빌딩이자 근린 주택이 오늘의 물건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위치 가격이라고 하죠. 좋은 자리에 일단은 위치하고 있다. 어떤 그 부동산이든 교통 여건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이 눈에 보이네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얼마만큼 가까운 거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5번 출구에서 500m 이내에 있네요. 자, 이게 상도역 쪽에서 지금 해당 물건지로 가는 길인데 불과 한 1분여도 안 걸렸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죠. 자, 해당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중앙대학도 보이네요. 자, 요 지금 파란 간판이 있는 부분이 오늘의 물건이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지하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층입니다. 여기 이제 옆 도로 쪽에서 2층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들어가는 후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1층 공터 부분에 또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완룸을 져서 이제 그 세를 주고 있는 그런 물건인데 여기 보니까 매직으로 104호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지금 공실인 듯합니다. 가스계량기죠. 가스계량기지가 다 열린 것 같지만 4개가 잠겨 있습니다. 4개가 잠겨 있다는 거는 4개 호실이 공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고, 이 지하층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현황상은 1층입니다. 여기 이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데, 일반 쓰레기는 아니고, 인테리어 쓰레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근린인데, 상당히 쓰레기가 많습니다. 안에 비어 있고, 여기 이제, 키오스크가 이제 그 사진 현상소는 이제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2층에는 이제 이디야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물 가치도 또 높게 평가를 됩니다. 우편함을 보니까 우편함이 이렇게 깨끗하네요. 이디야 있고. 계단하고 복도, 또 벽.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 금도 하나 안 가 있고, 또 천장 같은 데도 누수되는 흔적도 없고, 여기 이제 3층입니다. 4층 부분도 똑같습니다. 3층하고. 4층도 역시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계단이고 벽이고 복도고 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 경매로 나온 물건 같지 않게 아주 관리가 잘 돼 있고 여기가 5층입니다. 건축물 관리 대상은 4층이지만 5층 부분도 관리가 잘 돼 있고 천장에 어디 누수되는 흔적이 없습니다. 방에는 이제 볼 수가 없어서 누수 현황을 볼 수는 없지만 이 건물은 거의 한 16년 된 건물인데 방에 누수가 있으면 세워놓기가 힘들고 또 건물주가 보수를 했겠죠. 여기는 이제 옥탑방입니다. 601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데가. 자, 옥상으로 나가볼까요? 주변에 이제 건물이 내려다 보이고 옥상에는 우레탄 방수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제시의 건물로서 옥탑방입니다. 자, 지금 방금 동영상에서 봤던 오늘의 물건이죠. 도로하고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축물 관리대상 지하층이고 이데아 커피숍이 있는 곳이 1층,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으로 이렇게 건축물 관리대상은 표기되어 있지만 현황상 지하층이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땅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두 필지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이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7층 이하입니다. 자, 건물 계량도입니다. 지하층과 1층은 토지 모양 그대로 지금 건물이 앉은 것을 보이고 여기 기역 부분, 이 부분하고 니은 부분은 제시의 건물입니다. 이제 어닝이 되어 있고 이 벽을 오픈을 시켰습니다. 이 니은은 공터에다가 이렇게 원룸을 져서 이제 임대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층하고 5층, 그래서 3층도 4호실, 4층 4호실, 5층 4호실, 이렇게 방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옥탑에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그 부분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었죠. 이 건물에는 근린이 2개 서 있고 주거시설이 14호실이 있어서 합이 16호실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법원 경매 정모지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2958. 2023년 4월 11일 서울중앙지원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성로 20, 상도동 7-87번지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이 이제 오늘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자, 매각 목록을 보니까
지금 토지가 두 필지였죠. 그래서 173.9평방미터에 52.6평. 면적은 403.68평방미터에 122.11평. 최초 매각가가 28억 6,285만 52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 감정가의 49%대인 18억 3,222만 4천원에 시작되는 아주 가격면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보니까 기준 시점, 감정 시점은 2022년 10월 18일자에 이제 감정을 한 금액으로 여기 이제 매각 목록이 대지하고 건물하고 제시의 부분이 감정가에 포함돼서 시작된 걸 알 수 있고 이제 토지 평가 금액을 보니까 평당으로 계산해서 4,860만 원에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 보니까 이 물건은 위반인 건축물로 이렇게 등재가 돼 있는 것이 확인되네요. 그리고 사용 수익률은 2007년 12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지하부터 4층까지가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3층, 4층, 5층이 주택으로 지금 이용 중이고 임대를 놓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이제 그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히스토리가 쫙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2020년 7월 1일자에 이런 표기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자에 위반사항 시정이 완료돼서 위반 건축물 표기 해제. 요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로 이렇게 처음엔 등재가 됐다가 이게 2008년부터 이제 위반 건축물이 이제 그 등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제했다가 지정했다가 반복적으로 되다가 지금 2020년 7월 1일자에 시정이 완료된 상태로 이렇게 표기됩니다. 자, 위반 건축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정이 완료돼서 건축물이 표기 해제됐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에 관심이 있고 물건을 취득해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구 건축가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라든지 그런 거를 잘 체킹하고 참여하는 것이 또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등기상에 말소되지 않는 권리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경매 물건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 통상 우리가 이 갑구란을 보면 경매 물건은 압류라든지 뭐 때로는 가처분, 가등기, 뭐 가압류 이런 그 권리가 설정되는 것이 흔한데 이 물건은 아예 그런 그 권리 설정이 없습니다. 갑구란에 단랑 강제격리 개시 결정이 하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물건 보기 드물죠. 또 을구란도 보면 채권 최고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갑구란에 설정되고 또 을구란의 근저당 채권 최고 금액을 볼 때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또 판단도 쓰기도 합니다. 자, 권리 분석 한번 해볼까요? 이 물건은 2007년 12월 18일 날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 수익을 하던 그런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이 물건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2022년 10월 5일 301호 임차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1억 2천이고 해서 청구 금액도 1억 2천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근저당이 한 건 있습니다. 3억 6천입니다. 이 큰 꼬마 빌딩에 근저당이 달랑 3억 6천이다. 이것도 채권 최고 금액입니다. 실질 채권액은 지금 확인이 안 되죠. 자, 하나은행에서 이제 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 전세권이 두 건이 있습니다. 401호하고 503호. 임차권은 경매 신청권자가 이제 한 건이 이제 신청이 돼 있는데, 자,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08년 1월 2일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이고, 이 말소 기준 권리 소멸과 동시에 토지, 건물, 갑구, 을구란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인수한 권리가 없는 아주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임차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임차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항력 유무를 분석하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접수 일자와 임차인의 전입 신고일, 또 근린 시설의 사업자 등록 신청일과 비교해서 얻은 것이 빠르냐, 얻은 것이 느리냐, 그것이 대항력 유무 분석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자, 이 물건은 총 16호실 중에서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한 세대는 8세대입니다. 16호실 임차인 전부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8세대 임차인이 전액 배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임대보증금 현황을 분석해 볼까요? 자, 2019년부터 2022년도에 발생한 임차보증금 신고액입니다. 임차인들이 신고한 거죠. B층
이 사실상의 현황상 1층인데 여기 이제 사진 현상소라고 이제 간판이 붙어 있고, 근데 여기 이제 미신고가 됐습니다. 1층은 보증금 1억 원에 월 190만 원입니다. 이디야 커피점이죠. 2층엔 2억 2천만 원입니다. 302호하고 304호 미신고입니다. 3층은 1억 4천5백만 원에 월 40만 원, 403호, 404호 미신고. 4층 2억 6천에 월 40만 원, 504호 미신고. 옥탑층에 옥탑방이 있죠. 601호 미신고입니다. 미신고 8개 호실을 제외하고 보증금 신고 총액은 7억 2천5백만 원에 월 270만 원이 지금 신고되어 있습니다. 16호실에서 8개 호실입니다. 자, 가격을 분석해 볼까요? 오늘의 물건은 이 물건이 우리 물건입니다. 자, 바로 옆에 이디야 커피점 후문으로 들어갔던 그 길목, 바로 그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 물건이 35억이 나왔습니다. 와, 35억입니다. 요 지금 소개하는 이 물건하고 안에 있는 이 주택 물건하고 위치가 어떤 게 좋겠습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부동산 가격은 위치 가격이라고 했죠. 면적도 이제 많이 포함되죠. 요 안에도 여기는 이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도로인데 그 부분에도 31억에 나왔습니다. 물건이 많이 나와 있진 않는데 가격이 참 세게 나왔네요. 자, 여기는 볼까요? 36억, 36억, 28억 5천. 면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28억 5천짜리 한번 볼까요? 자, 대지 평당 기준에서 6,223만 원에 나왔고, 물건이 한 너댓 개밖에 안 나왔네요. 자, 이렇게 지금 가격 평가를 하지만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개별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개별성에 의한 가격이 평가되고 위치에 의한 가격, 면적에 의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훑어왔지만 그냥 참고 사항뿐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 거래 사례가 있는지, 거래 가격은 얼마인지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입니다. 2023년도에 이 지역에 거래가 있나? 거래가 있습니다. 거래되는 가격은 위치가 다르고 면적도 다르기 때문에 이 단순 참고사항으로 이제 가격을 보는 겁니다. 자, 같은 상도동인데 도로명은 다 다릅니다. 16억 8천여만 원. 또 요건 이제 7억 9천. 요건 뭐 작네요. 한 33평 정도밖에 안 되네요. 건물도 뭐 한 17평 정도 되고. 자, 1월 달에도 거래가 있었는데 36억 2,900만 원. 이건 물건이 한 개의 거래가 됐네요. 자, 2022년도 볼까요? 이 상도동 일대의 거래 현황을 좀 보는 겁니다. 위치마다 면적 크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이제 그 금액이 개별적인 금액이죠. 자, 135억에도 이제 거래가 됐다. 또 여기 10억 4천에 거래된 것도 있고 8억, 또 130억. 어우, 100억이 넘는 것도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이건 16억 8천이네요. 80억, 32억, 276억 3,592만 원. 270억이 넘는 것도 거래가 됐다. 자, 지금까지 네이버에 나온 매물하고 그 상도동 일대 거래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바로 35억짜리 우리 물건 바로 옆에 있던 물건을 자세히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3년 2월 6일자. 자, 우리 물건은 근린주택 5층이죠. 사용 승인일이 2007년 2월 6일. 자, 이 물건은 156.1평방미터에 47평이고 299.62에 90.6평입니다. 우리 물건을 보면 대지가 52.6평에 건평이 122.11평, 대지도 한 대여섯 평 차이 나고 건물도 32평 정도가 차이 나는 큰 차이입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위치도 완전히 다르죠. 자, 매매가가 3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7,412만 원에 매물로 나온 그런 물건. 자, 우리 물건은 감정가격이 28억 6,200만 원에서 평당 5,440만 원. 공시지가는 2022년 499만 4천 원, 거의 500만 원대죠. 평방미터당. 근데 올해는 좀 낮아졌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지금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으로 정부에서 이제 되돌려놨죠. 여러 가지 이제 세금 문제 저항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인데, 우리 물건은 공시지가가 벌써 여기보다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매각 가격이 18억 3,222만 4천 원. 단순 비교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본 그런 내용입니다.
자, 비교 물건은 세대수가 12세대에 보증금이 15억에 190만 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요. 융자금은 7억 8천만 원이 지금 설정돼 있다. 자,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됩니다. 자, 입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런 물건을 참고 삼아서 객관적 평가를 해보시면 가격 경쟁력이 좋다. 아니면 수익률이 좋다. 아니면 위치에 비해서 수익률이 좀 낮다. 등등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이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건에 대한 위치, 주변 환경, 교통 여건, 물건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상태 이런 등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등기상의 권리 분석도 해봤고 임차인 분석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입찰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물건의 상태라든지 임대 현황이라든지 주변 교통 여건이라든지 등을 반드시 살펴본 연후에 임대 시세, 매매 시세, 대출 가능성 등을 잘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수익률 검토를 한 연후에 좋은 가격으로 입찰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